20년도에 공장을 오픈하면서 밑에 2달 동안 약 3억 원 정도 손실을 봤던 것 같아요. 1,000만 원에 저희가 줘도 배추를 목표하는 손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추김치찌개의 맛의 핵심인 고기야 김치 생산을 추구하라는 오영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백채에 들어가는 고기야 김치를 생산하는 싱플 F&B의 제조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사님, 아무래도 김치찌개는 고기와 김치가 핵심일 것 같은데 두 가지 모두 여기서 다 생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고기야 김치 2가지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사님, 그럼 두 가지 다 이사님이 생산을 총괄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해가지고 쭉 생산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산과 관련돼서는 이사님이 모두 다 총괄을 하고 계신 걸로. 저를 통해야지만 백채에 나오는 고기야 김치가 여러분 식탁에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사님, 두 가지 모두 김치찌개의 핵심 재료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2개가 다 성격이 많이 다른데 여름철 기준이라고 하면은 저는 김치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김장을 겨울에 11월 중순에서 네. 12월 중순쯤 하잖아요. 그때 하는 이유가 배추가 가장 맛있고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반대인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배추 상황도 180도가 다르거든요. 여름철에 배추는 수분도 많고 브릭스가 낮다 보니까 배추의 쓴맛이 엄청 많이 나서 맛의 품질도 나가지고 빈 장마와 폭염이 있으면은 배추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제 22년도에 예를 들면은 그때는 겨울철 대비 여름철에는 배추 가격이 6배 이상까지도 올라갔고 1,000만 원에 저희가 줘도 배추를 목표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름철에 김치 생산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백채김치찌개에서는 어떻게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타개를 했을까요? 저희는 이제 몸과 돈으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20년도에 공장을 오픈하면서 가장 이례적인 배추 파동이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밑에 2달 동안 약 3억 원 정도 손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뒤인 22년도에 이례적인 20년도 배추 파동을 넘어선 이례적인 배추 파동이 왔습니다. 아, 네. 그때 손실 금액은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나요? 남들 20년 동안 겪을 거를 저희는 4년 만에 겪다 보니까 이제 나름의 좀 노하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미리 배추를 수확을 해서 냉장 창고에 보관하고 7, 8, 9월 중순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공급을 하는 1차 정부의 결과물이 생겼고 여기까지는 자본력이 있는 기체에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의 배추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8월 말에 미리 김치를 만들어서 힘든 시기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매장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사님, 그러면은 김치 생산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사님,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저희 백채 들어가는 김치가 만들어지고 보관이 되는 완제품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생산되어 있는 김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요거는 언제 생산이 된 김치일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제 만든 거고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한 10톤 정도 되는 양인데 이거는 하루 만에 나온 생산량이고 백채에서는 한 달에 한 100톤 정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이 규모보다는 10배 이상 정도 되는 규모로 저희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사님, 그럼 여기 규모가 꽤 돼 보이는데 여기에 최대로 수용 가능한 적재 용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실제로 보관하는 용량은 한 2, 30톤 정도 되고 근데 보관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창고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외주 창고를 통해 가지고 100톤에서 최대는 한 200톤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별도의 창고를 통해서 배추나 김치가 보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는 20톤밖에 안 되고 별도의 창고를 통해서 배추, 김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사님, 그러면 외부 창고를 통해서 저장하는 만큼 쇼트가 난다든지 아니면 물량에 좀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 좀 대응을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사실 백채가 초창기에는 제조 공장이 없었고 OEM을 통해서 김치를 이제 받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단가를 올리더라도 배추 작황이 좋지 않으면은 수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치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종종 발생을 했는데 저희 본사에서 직접 제조 공장을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운영을 하니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본사에서 모든 배추들을 다 수매해서 매장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손님들이 못 먹을 정도의 김치를 공급 못하는 일은 저희가 절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식재료를 생산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프랜차이즈 업이라는 게 그냥 본사가 OEM으로 해서 가맹점에만 잘 공급하는 게 오히려 더 돈은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사실 저도 생각을 하고 네. 프랜차이즈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제조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손님들은 질 좋고 가성비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 제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김치 생산하는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공정은 어떻게 될까요? 절임 배추가 나오면은 절임 배추가 이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절임 배추가 나오는 초기의 상태고 이 절임 배추의 염도와 브릭스와 pH의 상태가 어떤가 측정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탈습을 진행을 하게 돼서 절임 배추 물을 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확인이 완료된 절임 배추는 배합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합실로 들어가면은 절임 배추의 통을 열로 올려서 절임 배추의 무게를 처음에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절임 배추 무게를 확인을 하면은 우리의 레시피 비율에 맞게끔 절임 배추와 양념의 투입 분량을 확인해서 혼합기 안쪽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절임 배추 양념의 분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새우젓과 백채김치 맛을 높여주는 이상균을 제가 이제 별도로 투입을 해가지고 김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세계유치원 소설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김치 종균 지원 사업에 발탁이 됐고 그 종균들을 이제 백채김치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균은 세계 유일 연구기관인 세계유치 연구소를 통해서 받고 있고 종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김치의 깊은 맛 그리고 시원한 단맛을 내주는 아주 뛰어난 종균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혼합기 안에서 이제 배추와 절인 양념들이 서로 혼합이 되는 거고요. 혼합이 돼서 나오는 김치입니다. 지금 바로 먹어도 아주 굉장히 맛있는 김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제품은 100% 이물이 있는지 없는지 공정 검식을 통과하게 되는 거고요. 식량에 맞게끔 분량을 확인하고 포장을 해서 이제 매장에 입고가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사님, 그러면은 하루에 김치를 생산하는 수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보통은 한 10톤 이상 생산을 하고요. 많게는 저희가 20톤까지 하루에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많네요. 저희 이제 책임치게 매장을 전국에 한 280포점 정도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연간 나가는 김치 그릇 수만 해도 대한민국 절반 정도 인구 2,300만 그릇 정도가 좀 팔리고 있기 때문에 김치찌개 업체로는 전국 1등으로 가장 많은 김치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은 요 생산하시는 모습 봤으니까 좀 올라가서 잠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올라가고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나누시죠. 네, 좋습니다. 가시죠. 네, 이사님. 네. 네, 이렇게 생산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산량이 많은데 더 만들어도 문제일 것 같고 덜 만들어도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살피실까요?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는 이제 업력이 한 11년 정도 업력이 되면서 다른 여타 브랜드보다는 기간도 오래됐고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있고 그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어떤 매장이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올 것인지 얼마만큼의 손님이 올 것인지 이런 다방면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양을 생산을 해야지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만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이 가장 효율적이게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님, 그럼 뒤에 인증서나 뭐 상장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백채와 관련된 이야기들인 거죠? 전부 다 이제 백채와 연관되어 있는 인증서와 그리고 뭐 상장 같은 거죠. 네, 이사님, 그러면은 이런 뭐 상장이나 인증들이 사실은 이제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종이 한 장이라고 되게 낮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런 종이 한 장 그리고 인증을 받았다라는 걸 받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팀원들, 많은 팀장들이 노력
노력을 해서 이 회사가 이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거를 잘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좀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인증들을 하나하나씩 받으면서 이제 회사가 점점 더 성장을 했고, 그리고 백채김치찌개라는 브랜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는 해외 박람회들을 최근에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세계 유일 김치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우리나라의 그 김치를 알리러 일본의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해외 박람회를 가면서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김치찌개는 당연하지만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김치찌개 김치는 어떨까, 그리고 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일본을 출발을 했는데, 막상 가서 우리의 김치찌개와 김치를 시식해본 현지인들의 반응은 굉장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김치찌개에 맞게끔 김치 레시피가 잡혀있고, 그 레시피는 맵기는 조금 낮고 단맛이 좀 올라오는 레시피다 보니까 오히려 빨간 국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현지인들한테는 우리 김치가 굉장히 잘 맞는 김치로 많이 평가를 받았고, 굉장히 좋은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장에서의 반응도 반응인데 혹시 비즈니스적으로 좀 성과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여러 해외 박람회를 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멀지 않게 국내뿐 아닌 해외에서 백채 김치찌개 혹은 백채 김치로 만든 HMR 상품들 해외인 분들한테 많이 소개가 되고 매장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의 활동들이 되게 기대되는데, 백채김치찌개 김치와 고기를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계신 이사님의 미리 바라보는 계획이나 향후 미래 모습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백채가 고유명사가 좀 되길 바라는 희망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김치찌개, 김치하면은 백채라는 이제 고유명사가 되는 게 제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하고 회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이고 가성비 있게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전하면서 파이팅 메시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굉장히 긴 폭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 굉장히 더웠고,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도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름이 지나가니까 이 국내 경제 상황도 분명 좋아지리라 믿고 있고요. 여름이 또 지나가니 가을, 겨울이 옵니다. 이 가을, 겨울에는 얼큰하고 뜨끈한 백채김치찌개 먹으러 매장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